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연준이 12월에 금리 안 내릴 것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 넘어간 거, 이거는 이제 부담 요인이 되긴 했는데, 오늘은 워낙 엔비디아 실적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그리고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실적 전망치도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을 내놨고, 반도체 가격은 내년에도 엄청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경계 요인들 다 덮어버리면서 시장이 상승하고 또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뭐 음식료, 금융, 뭐 이런 것들 몇몇 업종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사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긴 했는데 어쨌든 반도체 대형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증권,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일본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가 보통 올라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 이런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만은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영향도 있긴 한데 지금 중국하고 맞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경기 부양을 세게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더해져서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 특징이었고, 우리는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박스권, 그러니까 3,900, 4,200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큰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깨고 내려가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박스권이 너무 길게 되면은 그건 장이 끝난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고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후속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좀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종가에도 회복이 됐고 오늘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올려놓고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이제 5주선 위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5주선 아슬아슬하게 이제 거기 걸려 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종가로 4,010 정도에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동시효과 이제 밀어내려 가지고 이 위치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내일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를 내놔서 5주선 위에서 마감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기존 최소 박스권을 유지하게 됐다라는 점은 다행스럽다. 중요한 타이밍에 엔비디아가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오늘 뭐 2% 이상, 아직 900은 아니지만 2.4%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저기 61선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렇게 꼬리 막 달리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위치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신용 터진다, 여기서.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상당히 높이 돼 있는데 고객의 탁금은 반대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예탁금이 들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통장에 돈 넣어놓는 거, 그 주식 통장을 예탁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통장은 줄어들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주식 산 사람들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 주고 주식 산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데 대출 받아 주식 산 사람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시장이 단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화되는 경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저 신용 터지는 자리에서보다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괜히 반대매도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매도 나갈지도 모르니까 정리하자, 이런 것들이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제법 좀 올려놨다. 그러니까 860에서 한 30포인트 정도 여유있게 올려놔서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그 과매도인데, 그 65 찍은 거는 작년도 그 탄핵 정국 이후 처음 나온 수치였다. 굉장한 과매도권, 좀처럼 보기 어려운 6개월 주기 또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과매도권까지 내려왔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1300개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1300개 넘게 올라가는 날이 빈번한데, 그 직전에 꼭 과매도권 60대 근처 빠지면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기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내려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기 침체에 준하는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 정도는 좀 심한데 하는 자리에서 올라가면 이거 그냥 매물 소화구나,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어제 과매도에서 오늘 장에서 좀 들어 올렸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죠.
570억 달러 매출,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0센트. 예상치 다 넘겼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분기 예상치를 650억 달러. 이게 이제 원래 예상치가 620억 달러 정도였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620억 달러 나오면은 실망했을 거예요. 예, 그거 말고 시장에서 내심 기대한 거는 640억 달러 이상은 제시를 해라. 그래야지 이제 지금의 어떤 노이즈를 깰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650억 달러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젠슨왕을 비롯해서 회사 측의 발언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버블 어떻게 생각하냐. 막 컴퓨팅 자체가 역사적 전환기다. 이제 초기다. 향후 뭐 5에서 10년 동안 뭐 매년 3조 달러씩 막 투자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왔죠. 그리고 블랙엘 판매가 폭발적이다. 그리고 클라우드 GPU는 완판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는데 이게 무슨 피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 페이스가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엄청나게 그 IT가 발달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기반에서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나오고 지금 이제 또 AI가 나오고 이게 단계별로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챗 GPT로 시작된 AI 버블은 향후에는 그 과거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던 거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초기는 좀 오바 같고 그러니까 중기의 근처까지 가고 있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AI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그려줘 뭐 이런 거 해주면 그렇게 그려서 그림 그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단계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AI가 별거 다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얼굴 딱, 제 얼굴이나 몸체 딱 집어넣으면 너는 이런 옷 입는 게 좋아. 그럼 이런 옷은 어느 브랜드에 어느 업체 가면 지금 세일을 하니까 거기서 사 입어봐.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단계까지 나중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좀 뭐, 그래서 오늘 마이클 버리 관련해서 어떤 의견 나온 거 보니까 댓글을 제가 이제 해외 쪽 쭉 보니까 굉장히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이제 마이클 버리를 좀 조롱하는 사람, 그 정도로 조롱받을 사람은 아니긴 하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뭐 실력이 입증됐다.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번만 맞는 시계일 뿐이었다. 뭐 이런 식의 조롱도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하나가 모든 것을 또 바로 뒤집는 건 아니라서 일단 다행이다. 예, 다행이라서 이제 뭐 버블론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아니다. 괜찮다라는 쪽도 일부는 좀 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중요한 뉴스들, 그 엔비디아가 그 AI 서버 메모리 정책이 바뀌었다. 이게 좀 뭔 소리냐면 서버는 서버용 반도체를 넣었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그거는 이제 CPU에서 해결을 한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복잡한 거 우리 다 필요 없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팔릴 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여기다 꼽을 거라고 하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수량이 저기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 2배로 더 뛰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근데 삼성전자가 왜 2배로 더 많이 올랐냐? 하이닉스는 다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닌가? 그러면 계약 완전 체결이 덜 된 삼성전자가 가격 협상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근데 하나 좀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 그 연준에서 일부러 좀 허리우드 액션 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양적 긴축 종료하는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해버린다라고 메시지를 내면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릴 거로 생각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아마 금리 동결 실제로 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덮였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좀 어떤 변화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덮인 뉴스. 지금 주택 공급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계속 부동산의
가려고 하는 자금, 그러니까 부동산 자금이 빠져서 일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가볼까 하는 자금 또는 자금이 절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가겠구나라는 기대하는 자금,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오게 만드는 효과는 나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인데 아쉬운 건 이제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반전자 회복한 건 다행인데, 그리고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이 음봉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타가 많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날에도 단타 비중이 높아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아직은 투자들이 확신을 안 갖고 있다. 단기 매매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좀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우려, 이런 버블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니까 전력 관련주들, 그러니까 AI가 그 전기 엄청나게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주들도 동시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일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온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그 검색하는데 이런 데서 원래 일본 검색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한국, 서울 이런 검색이 가장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역효과도 있죠. 예를 들면 일본이 너무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총리가. 그러니까 총리가 이 높은 지지율을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강대강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니까 엔화를 더 많이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엔화 약세가 되니까 달러 강세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겨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환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나중에 좀 부작용으로 가게 되네요. 지금 당장 긍정적인 좀 업종들만 반영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반응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주 올라갈 때 바이오주가 어떻게 될 건지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ABL 바이오는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주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AI주 반도체가 올라갈 때도 쉽게 이제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시총 탑10에서 올라간 거는 6개.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38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지수 상승폭의 절반. 절반을 이제 두 종목이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 하여튼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시총 16위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어떤 뭐 엔비디아 효과하고 상관없는 종목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매도. 제가 6개월 주기로 한번 올까 말까한 과매도 상태가 어제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그 위치다 보니까 일단 이 부근에서는 웬만한 건 다 올려놓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가동이 되고, 그 과정에서 뭐 대형주들도 최근에 밀리지 않았던 대형주들까지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오늘은 매도 비중도 좀 줄었어요. 근데 뭐 제가 기준으로 하는 25%보다 높은데, 어쨌든 평소보다 이제 매도하는 것도 조금 줄이긴 했고, 매수는 좀 늘어났고, 그런 건데, 다만 금융투자가 1위 매수 주체였잖아요.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1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아직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외국인들도 근데 순매수한 것도 보면 삼성전자 5,3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보다 삼성전자 하나 매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삼성전자 매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슈퍼마인의 저 초록색, 녹색 크리스탈로 제가 비교해드렸잖아요. 비유를 해드렸죠. 시장이 아무리 위협을 받아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 쥐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냥 매물 소화로 해석해도 된다. 그 말씀 드렸죠. 근데 어쨌든 다행히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다. 근데 이게 박스권, 흔들기, 변동성, 이거를 벗어나는 신호는 하이닉스 매수 전환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추세로 돌렸구나라는 신호보다는 변동성 중에 박스권에서의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하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은 됩니다. 기관은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했습니다. 우선주까지 쭉 매수하면서 좀 매수했고, 그 다음은 뭐 업종 내에서 좀 담는 느낌? 금융주 좀 매수하는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기관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들이 매수에 많았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매도가 많았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상단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쪽도 그렇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일령,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는 중국의 정책,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군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가 몇 개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반도체, 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일부 줄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시간 외보다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왜냐면 우리 증시는 엔비디아가 한 5%는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가늠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공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그 정도 올라가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정도 올라가면 오늘 반영이 된 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어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뭔가 또 나와야 되죠. 예,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좀 금리 인하가 오늘 재료가 덮이긴 했는데 연준의 어떤 저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시의 반응.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때문에 미증시가 초반에 올라갈 텐데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뒷부분에서 음봉 크게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는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이제 박스권만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추세 잡혔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직은 좀 3,900, 4,200 이 안에서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코스닥 쪽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1,300개 이상 상승한 이후에 좀 한 번 더 확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큰 하락 이후, 예, 그런 하락 이후에 어떤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많을 때 가장 앞서가는 업종이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몰라서 우려 포인트 몇 개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있거든요. 지금 7대3으로 되어 있어요. 동결 7, 그 다음에 3은 인하.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인하는 안 하는 걸로 됐죠. 차라리 저는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지난주까지 막 5대5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보다 차라리 이게 날 수도 있거든요. 불확실성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양적 긴축은 종료가 되고, 그럼 뭐 시중금리 올라갈 텐데 이런 걱정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금융기관들이 채권 사들이는 거를 약간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풀어서 채권 매입을 하겠다, 더 늘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은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금리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요. 차라리 불확실성 제거가 잘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어쨌든 두 번은 내려놨으니까. 근데 이제 동결은 나는 싫은데라고 하는 것도 들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뉴스화되는 거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요거 좀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인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최근에 약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냐면, 더 내려가고 막 계속 약하면 한국인이 비트코인 많이 샀다, 그래서 주식 팔아서 저거 빠진 거를 복구해야 된다, 또는 레버리지나 대출 받아 산 사람들은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인 가격이 안정되는 거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과 실적 사이에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12분기 연속 올라가긴 했는데, 이 특이한 건 뭐냐면 실적 발표 날 평균 한 7% 올랐대요. 근데 보면 그 기간과 기간 사이에 최고 많이 올라봐야 13%였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게 아마 옵션 거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그냥 평범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느낌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하루에 큰 어떤 주가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같이 매일 올라갈 거다, 이런 상상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AI의 버블론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냐. 그래서 주변 주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주라든가, 뭐 전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분은 3대가, 예, 그 선진장님만큼 돈 많이 버시기를 그렇게 제가 꼭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